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해서 탈출하는 상식의 힘,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각설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빼놓고 가면 되겠나? 말도 씹히네요.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쯤 다뤄드리려고, 자율주행 자동차 하지만은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나온 이유는 운전자 개념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자동 주차도 허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자율주행차 판매 전망 추이를 보면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5년까지를 기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 팔리는 시점은 언제부터 급성장하느냐면은 2025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2030년에면은 완전히 급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202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2030년이면 뭐 아직까지 한 10년 남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이 10년 동안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6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들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기능별로 자동화가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에서는 수동 조작에서부터 해서 5구간으로 갔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 6구간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동 조작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6단계로 요거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오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기능별 자동화, 자동 제어가 되거나 차량 거리 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차량들이 2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3단계 같은 경우는 부분적 자율주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 건데 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이 있는 거고 고속도로와 저속 구간의 자율주행은 된다. 자, 요거를 한 구간으로 볼게요. 구간 자율주행 자율주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정된 구간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자율주차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일정한 구간, 일정한 거리에서는 완전히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4, 5단계, 제가 얘기하는 3, 4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정된 구간 그리고 일정한 거리 생각해 보세요. 뭐를 바로 떠올리시겠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 버스 또는 트럭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은 승용차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는 사실상 실험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럭이에요. 왜 이게 빨리 이루어질 거냐면요. 대부분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때 운전의 인건비를 줄여낼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죠. 그러면은 도로가 좀 바뀌어 나가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인프라 시설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서울에서부터 제일 먼저 버스가 자율주행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중앙차로가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차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간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린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은요, 완전 자율주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말 그대로 자율주행인 거거든요. 그 다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 6단계 같은 경우가 서로 블록체인으로 연결돼서 정보를 막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운전자도 체크하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면은요, 그냥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이 됐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 운전도 하고 싶죠. 운전을 하고 싶다가 이번엔 피곤하니까 운전대를 놨어요.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는다. 그냥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차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면은 개인 모듈화가 될 것입니다. 개인 모듈화가 될 거예요. 즉 스마트폰처럼 될 거라고요. 스마트폰처럼 왜 되느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정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은 똑같지만은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모듈이 달라져야지만이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30년에 급부상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모듈화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재밌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주시하셔야 되고 10년 남았는데 괜찮아. 아니요. 이미 기업은 10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만약에 자동차 시장을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